자, 프리미어리그 2022-23 시즌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앞에 눈앞에 두고 있다.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네, 아무튼 네. 정말 임박한 상황인데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매체들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예상 순위를 막 쏟아내고 있는데 네. 뭐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맞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 좀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굉장히 여러 매체를 봤는데 여러 매체에서 예상한 순위와 팀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순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현재에서는 이 정도로 전력 평가를 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좀 알고 보시면은 굉장히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출발을 좀 더 그래도 좀 관심을 더 갖고 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준비를 좀 했고요. 그래서 차례차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권위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네. 디 애슬레틱. 디 애슬레틱. 디 애슬레틱의 예상 순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디 애슬레틱에서는 맨체스터 시티의 우승을 예상을 했고요. 네. 리버풀이 2위, 토트넘이 3위, 아스날이 4위, 첼시가 5위, 맨유가 6위. 네. 강등권에는 이제 본머스, 풀럼, 사우스햄튼 이렇게 네. 예상이 됐고 이제 승격팀 중에서는 노팅엄이 유일하게 잔류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제가 토트넘 시즌 프리뷰 영상 올렸거든요. 네네. 댓글 보니까 다들 토트넘 막 7위, 6위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너무 낮게 예상하시네요. 현지에서는 진짜 대부분 3위 예상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여러 매체를 봤지만 4위 안에는 항상 포함이 돼 있었고, 그쵸. 네. 웬만하면 3위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좀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맨시티, 리버풀이 그 2강 체제이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런던 연고의 세 팀, 토트넘, 아스날, 첼시가 3, 4위 싸움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들 하고 있고 탑 6라고 부터 얘기하지만 맨유가 지금 워낙 좀 어수선하기 때문인지 네, 맞습니다. 맨유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좀 아래쪽으로. 네, 그리고 또 왜냐면 맨유 같은 경우는 테나 감독의 첫 시즌이잖아요. 네.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확실히 뭔가 평가할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게다가 날강도 이펙트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정리가 안 됐죠. 네, 좀, 네. 마샬 선수가 프리시즌에 잘해 왔는데 네. 마샬이 좀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지금 또 아웃됐어요. 아, 그래서 호날두를 쓸 부상이군요.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뭐 좋은 선수지만 아무튼 팀 분위기는 썩 좀 애매한 네. 그런 지점에 좀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이제 포포투에서 예상한 올 시즌 순위를 보겠는데요. 여기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네. 맨시티, 리버풀, 토트넘, 첼시. 6위까지 똑같네요. 아스날, 첼시 이렇게 네. 6위까지. 그러니까 탑 6는 똑같은데 배열 순위까지도 거의 똑같게. 네. 근데 그 다음이 오. 애슬레틱은 그 웨스트햄이 네. 그 밑으로 올 거라고 봤는데 포포트에서는 뉴캐슬, 레스터, 웨스트햄 이런 순서로 봤고요. 네. 여기는 이제 기존 팀들 중에서는 브렌트포드가 한등. 브렌트포드. 네. 그리고 승격팀 중에서는 풀럼이 잔류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좀 다들 상위권은 거의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상위권도 그렇고 챔피언스리그권은 확실히 딱 저 내 팀이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 시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변수가 시즌 도중에 월드컵이 딱 낀다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같은 그러니까 봄 춘추제로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경험이 너무 많은데 네. 이 추춘제로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때문에 갔다 온 선수들은 있었어도 네. 월드컵이나 유로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역대 최초의 겨울 월드컵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득점왕 경쟁이 됐든 우승 네. 경쟁이 됐든 좀 예측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위는 맨시티 리버풀 싸움, 3, 4위는 토트넘 아스널 싸움, 네. 5, 6위는 맨유 첼시 싸움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네, 좀 맞습니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네. 뭐 대표적인 전문가평을 BBC에서 네, BBC에서 전문가들의 좀 의견들을 모아서 한 줄 평으로 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네. 맨시티부터 좀 보시면 확실히 혼란이 좀 어떻게 될지 관건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홀란드 득점왕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고 홀란드가 독일에서 보여줬던 폭발적인 득점력이 네. 있으니까 그래서 적응만 한다면 네. 네, 혼란 잘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아무래도 많더라고요,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 네. BBC 평가에서 이선 노브레이너가 이제 이게 거의 생각할 필요가 없다 네, 이런 네,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맨시티의 우승을 점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네. 많다 보시면 되겠고 리버풀은 어떤가요? 리버풀 같은 경우는 저기 떠나는 선수를 그리워할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인데
그러니까 마네 선수가 떠났잖아요. 네. 마네 선수의 빈자리가 꽤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마네를 지금 뭐 다르윈 누네스나 이런 선수들이 잘 메우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누네스가 근데 프리시즌 때 또 나름 잘해서 네. 뭐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최근자 득점왕 예상 보도에서도 상당히 높은 순위 있습니다. 아 누네스가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와 동급이나 그 위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좀 네. 너무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거 저는 아닌가요? 약간 좀 네. 그게 안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 이제 토트넘, 첼시, 맨유, 아스날 순인데 네. 평가 계속 소개해 주시죠. 네, 토트넘은 잘 지지 않을 것이다. 음흠. 뭐 이런 얘기인데 워낙 콘테 감독이 팀을 좀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 놓고 좀 단단한 팀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실점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센터백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지난 시즌에도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건 네.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즌 중반에 와서도 이 정도로 팀을 만들었는데 이제 프리시즌까지 다 치르고 완전히 팀을 제대로 만들어서 시작하는데 얼마나 더 단단해질 것이냐. 네, 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스날 볼까요? 지금 4위로 네.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아스널을 보시면 아스날은 좀 모두를 놀래킬 수도 있다. 네. 아무래도 아스널이 이번에 맨시티 선수 2명 데려왔잖아요. 제수스 데려오고 그리고 진첸코 선수 데려왔는데 네, 그렇죠. 그 제수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확실한 스트라이커를 맞아요. 데려왔다는. 네. 득점왕 예상 랭킹에서 엄청 순위가 높습니다. 거의 손흥민급 또는 손흥민보다 높게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프리시즌 때 골 많이 넣었어요. 아 프리시즌 때 뭐 이런 만만한 팀 상대로 이긴 게 아니고 첼시를 4대0으로 이기고 네. 그 다음 또 세비야를 6대0으로 이겼잖아요. 토트넘 대 세비야 전 경기를 제가 직접 가서 보긴 했지만 그때 멤버랑 크게 다르지 않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6대0으로 이겼습니다. 아. 그 세비야가 지난 시즌 라리가 최저 실점 팀인데 물론 쿤데와 뭐 디에고 칼로스 떠나긴 했지만 그래도 6대0이라는 스코어 정도 내줄 팀이 아닌데 네. 이렇게 많은 골을 넣었다는 건 아스날이 좀 기대할 만한 요소가 확실하다. 네. 음.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거의 자력으로 4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약간 좀 막판에 게임 운영을 못하면서 이게 어린 팀이잖아요, 되게. 그렇죠. 그런 게 영향이 좀 있는데 어쨌든 지난 시즌 경험을 쌓았으니까 확실히 올 시즌에는 4위권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저도 좀 공감을 좀 하고요.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첼시 맨유 순인데 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좀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구단주가 바뀌었잖아요. 언서튼티. 네. 구단주가 바뀌었고 그리고 팀 내에서 수비진에서 꽤 많은 선수가 나왔습니다. 위디거 나갔죠. 네. 크리스텐센 나갔기 때문에 쿨리발리가 영입되긴 했지만 네. 여전히 좀 작년보다는 수비진이 많이 약하지 않나 그런 예상이 있고 또 베르노 선수가 뭐 레알 마드리드 역제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수선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구단주가 프리미어리그 적응 중입니다. 거기는. 맞습니다. 네. 난 투레 감독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만만치 않은 팀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평을 좀 듣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맨유 같은 경우 일단 뭐 지금 상위 탑6 팀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제 감독이 바뀐 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새 감독 체제에서 어떨지 랑릭 감독이 와서 사실상 별로 뭐 한 게 없이 네. 자문역까지 놓고 나가버렸고 테나 감독이 왔는데 테나 감독에 대한 기대 굉장히 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도 아직 네. 프리시즌 경기만 봤을 때는 뭐가 그렇게 막 바뀌었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네. 뭐 선수 영입도 더 돼야 될 것 같고 정리도 돼야 되는데 네. 일단 테나 감독이 정확히 원하는 선수 영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더영 그렇죠. 선수. 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안팎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다시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이제 최상위권 저는 리버풀이 오히려 더 우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99% 매체가 다 맨시티 쪽으로 몰빵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메인 제너스가 뭐 BBC에서 뭐 한마디 했다고요? 네, 뭐 같은 의견을 낸 것 같은데요. 페르난지뉴가 떠나면서 라커룸에서 리더를 잃었다. 네. 전반적으로 리버풀보다는 시티의 불확실성이 더 크다. 네. 홀란과 알바레즈는 이제 즉시 경기를 좀 뛰어야 되고 라임 스털링이 떠나면서 잭 그릴리시가 이번 시즌에 더 많은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쵸. 뭐 이런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리버풀이 더 유리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릴리시가 지난 시즌에 워낙 실망스러웠는데 네. 자 이번에 돈값을 할지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고 반면에 저는 뭐 마네가 나가고 마네가 정말 대단한 선수이기는 했지만 네. 뭐 사실 공격 쪽보다는 수비 쪽의 이탈이 더 좀 크게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이는 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네.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제 국내 팬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건 토트넘이죠. 그렇죠. 네, 네. 토트넘이 일단 손흥민 케인이 전성기 상태로 계속 일단 붙잡아놨고 네. 그리고 그 외에 보강을 막 정말 대박 영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되게 쏠쏠한 영입을 스쿼드 플레이어들을 많이 영입을 잘했기 때문에 알짜들을 좀 잘 데려왔다. 네, 기존에 이제
피지컬 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근육을 잘 채워 넣고 있는 피지컬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쉽게 지지 않는 쉽게 지지 않는. 네, 그런 팀이 된 것은 아닌가. 다만 이제 수비진에서 좀 실수만 안 나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프리시즌에도 좀 실수하는 모습 나오기도 했잖아요. 똥 싸는 선수가 한 명 있죠. 네. 경기 중에 진짜 똥도 싸는. 화장실 갔다 오고 막. 다이어 선수가 좋은 선수긴 한데 기복이 좀 있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그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올 네. 시즌에 로메로가 월클이 되는 시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는데 강제 월클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워낙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 이 친구의 수비라는 게 저는 약간 좀 신개념,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하게 선제적으로 선제 타격을 하는 수비를 많이 보여주는 걸 보면서 이게 토트넘처럼 빠른 역습을 추구하는 팀에게는 어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좀 해왔었는데 그게 좀 잘 맞으면 좀 폭발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공격과 중원 정도는 보강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네. 수비만 잘해주면 토트넘도 예상대로 3위 정도는 할 수 있지 네.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제 양쪽 윙백인데 네, 저는 오히려 센터백들은 부상자만 크게 없다면은 해볼만 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윙백들이 좀 대체로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 시즌에 왼쪽은 페리시치가 정말 부상이나 빠른 노화가 없이 계속 네. 유지를 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네, 오른쪽도 도어테 선수가 부상 직전에 폼을 유지한다면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네. 아무튼 그런 단서가 붙는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최강의 반열에 끼기는 쉽지 않은 상대이긴 하죠. 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좀 현지에서 예상들도 그렇고 네. 아스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크더라고요 현지에서는. 굉장히 크죠. 네.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시즌에 너무 잘했고, 근데 또 아스날 레전드 출신 키어는 괜히 네. 불안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잘하면 불안해하고 네, 뭔가 오히려 좀 불안한 상황이면 힘주려고 좋은 얘기 해주고 그렇죠. 네, 그런 그러니까 설레발을 안 하고 싶은 네. 네, 그런 생각이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올 시즌 가장 기대되는 팀이나 선수가 누구냐 이걸 제가 윤영 기자한테 네. 방송 전에 물어봤는데 아스날이라고. 아, 아스날 팬입니까? 저 아스날 팬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따지자면 맨유 팬이었는데 지금은 뭐 굳이 뭐 팬이라 할 만한 팀이 없고, 근데 아스널이 올 시즌은 그래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경기력이 일단은 좋아요. 네, 뭐 어거지로 골 넣고 뭐 그랬으면 사실 이렇게 못 꼽았을 텐데 굉장히 보강도 딱 필요한 곳에만 딱 잘한 것 같고. 그렇죠. 네. 제주스가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리그에서 온 비에이라 선수도 좀 어떨지 좀 기대가 되고요. 돈 많이 주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프리시즌의 첼시 대파, 세비야 대파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고 저는 뭐 좀 뻔한 얘기지만 네. 토트넘 기대됩니다. 토트넘 뭐 우승까지 지금 기대를 해보시는 건가요? 우승 이걸 떠나서 챔피언스 리그를 같이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리그 3위도 최대치라고 보기는 해요. 근데 재밌을 것 같아서. 경기가? 네, 좀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요 편차가 많지 않은 어떤 그런 스쿼드를 갖춰 네.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올 시즌에 지난 시즌보다 훨씬 안정감 있는 경기를 보여줄 거라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올 시즌 득점왕 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살라가 지금 제일 유력하진 않나 좀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이유로 꼽자면 일단 리버풀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는 뭐 재계약 문제로 이런저런 잡음이 있었는데 잡음이 없이 이번 시즌 좀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월드컵에 안 나가잖아요 네. 이집트가. 그러다 보니까 좀 푹 쉬고 겨울에 푹 쉬고 후반기에 나설 수 있는 건데 그 점도 굉장히 좀 살라에게 유리한 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보면서 약간 신기한 게 뭐냐면 네. 야구 같은 경우에는 네. FA 대박 치거나 아니면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네. 막 대박 계약을 하면 못 하잖아요. 첫 시즌에 대부분. 그렇죠. 그런 일이 많잖아요. 네. 근데 축구는 그런 일이 없어. 심지어 손흥민 이번에 재계약한 시즌에 득점왕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스포츠마다 분위기가 다른가? 재계약한 시즌에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더 뭔가 이렇게 하는 힘을 내는 아무튼 뭐 개인적 그런 느낌이 네. 있었는데 아무튼 살라. 살라. 네. 네. 저는 손흥민. 손흥민. 네. 또 살라와 손흥민의 구도인가요? 근데 그러니까 머리로는 저는 케인을 좀 더 높게 보는데 케인이 지난 시즌에는 프리시즌 망치고 네. 좀 손이 전반기에 늦게 날리고 올라왔죠. 네. 뭐 이랬었는데 그래서 그 공백을 손흥민 선수가 거의 소년과장처럼 메워줬잖아요. 네. 근데 올 시즌에는 케인 선수가 몸이 지금 프리시즌에서도 계속 뭐 멀티골 넣고 있기 때문에 케인 쪽에 좀 더 게다가 PK를 차니까
아 손흥민 그러네. 선수 PK를 안 차잖아요. 맞아요. 네. 네. 살라도 PK를 차고. 살라도 PK 차고. 그래서 거기서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봐서 네. 그래서 살라하고 케인의 구도. 홀란드도 물론 좋은 선수지만 좀 봐야 될 것 같아. 아직 과연 분데스리가에서 와가지고 곧바로 잘 못한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괜히 그 커뮤니티 네. 실드 나왔다가 뭐 제2의 네. 루카쿠니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옛날에 베르너도 그랬고 손흥민 그럼요. 선수도 처음에 좀 어려웠죠. 첫 그랬었고. 시즌에는. 네.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렇게 온 공격수들이 오자마자 못한 갑자기 이름들이 많이 생각은 안 나는데 네. 그런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봐야 된다. 물론 좋은 선수고 뭐 저 따위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되게 좀 불경할 정도로 좋은 선수지만 네.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챔스 티켓 뭐 이거 대체적으로 거의 예상이 비슷하긴 한데 네. 탑4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저 그냥 똑같이 했습니다. 맨시티, 리버풀, 토트넘, 아스널. 사실 리버풀과 맨시티를 바꿀까 했는데 네. 그래도 혼란이 보여준 게 있는 선수인데 네. 그렇게 막 시즌 내내 못할 것인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아닐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맨시티를 좀 꼽게 됐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저는 이제 대신에 리버풀이 좀 앞으로 해서 리버풀, 맨시티, 토트넘, 아스널 요 순서대로 챔스 티켓을 거머쥐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맨시티, 리버풀이 갖고 있는 그 아까 얘기했던 거 언서튼티 그렇죠. 요게 만약에 이제 극대화가 된다면은 토트넘, 아스널 이 북런던 두 팀에게도 의외의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나? 요런 네. 생각을 살짝 해보면서 그렇죠. 뭐 의외로 아스널이 챔피언스리그 안 나가서 체력적으로 좋아가지고 네. 또 치고 올라갈지.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토트넘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굉장히 우리 한국 팬들 생각보다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는 네.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순위 예상, 올 시즌 순위 예상, 현지 네. 반응과 현지 예상과 또 저희 볼리 예상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도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영 기자였고요. 네. 저는 성혁이었습니다. I'll be cruising in my lane fast, call it high speed. I've been working hard, yeah, I've been working nightly. If you think you'll win, ha, not fucking likely. I be taking shots, yeah, cold-blooded, icy. Watching